분기 실적이 쇼크 날 때 손익계산서를 보면 영업이 확 줍니다.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이렇게 써집니다. 일시적인 광고비 증가 같은 게 작용했다. 근데 사실 그 이면을 봐야죠. 그럼 언제 SKT는 성장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때는 굉장히 냉철함이 좀 필요한데요. 한 6가지로 제가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들어보시면 이 내용도 좀 뻔하지만 성장주를 산다고 했는데 파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합당한 이유에 문제가 생겼을 때 파는 겁니다. 대표적인 첫째는 한 20%, 25% 성장하는 속도인데 주가가 80%, 100%, 200% 오르면 당연히 단기 성장에 대한 과도하기 때문에 즉 밸류에이션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그 주식을 사실 셀 온 스트렝스가 가능하겠죠. 미래 가치를 너무 비싸게 빨리 반영했다 싶으니까 팔아도 됩니다. 네네네. 성장 속도 근처 오면 다시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요즘에 셀트리온 쌈바 빠진 게 그런 이유라고 봐야겠네요. 예, 약간 뭐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오른 이유도 사실은 합당하고 미래 가치를 상당히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도 가능하기 때문에 미래 가치를 반영할 때는 미래 가치 좀 불투명한 거를 지금 현재 조정이 반영하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미래 가치를 아무리 잘 봐주더라도 주가가 너무 고평가 수준이라고 느낄 때는 분위기에 취하지 말고 좀 냉정하게 주식을 좀 이익을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정성적인 펀더멘털에 관련된 건데 그 산업이 둔화돼 버린다면요. 산업 자체가 지금의 자동차 산업, 내연기관차 산업. 예, 뭐 좋은 예가 될 수 있겠네요. 제가 한번 든 예가 바로 2016년에 LG 디스플레이 같은 이제 OLED로 바뀌고 하는 데서 중국의 경쟁자도 많이 나타나고 경쟁자가 나타났다는 점도 있지만 산업 자체가 좀 둔화됐던 예로 한번 들었고요. 그 다음에 산업의 표준화입니다. 뻔한 산업이 돼버린. 뻔한 산업이 됐다. 네, 좀 쉬운 예가 바로 OCI 같은 회사입니다. OCI가 2007년에 태양광 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그 폴리실리콘 소재를 만든 5위 기업에서 한 2위 기업으로 뛰어오르거든요. 네. 그러면서 주가가 4, 5만 원에서 65만 원까지 3년간 폭등을 했었죠. 조금 더 말씀드리면 65만 원을 2009년에 이제 찍고 지금 주가가 한 6, 7만 원 정도로 떨어졌는데 그때 이제 예담입니다는 가정이 끝도 없이 이 회사를 좋게 보는 리포트들이 나오면서 모증권사의 애널리스트는 92만 원 목표가를 부른 게 사상 최고 목표가입니다. 근데 왜 65만 원에서 내렸냐면 그때 가정들을 리포트를 보면 그렇습니다. 폴리실리콘의 독과점은 정말 강력하게 계속 되고 그 다음에 공급자 우위에 시장이 되어서 가격은 장기 공급 가격조차도 100kg당 100불 이상으로 계속 간다. 그리고 이 산업은 급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다른 석유화학 종목들이 소위 EV 에비타가 한 7배 정도 준다면 이 회사는 14, 5배를 줘야 된다. 거기서 또 주가가 2배로 매겨지고 또 고성장이 유지되고 하니까 PER이 굉장히 높아도 이해가 됐던 거죠. EV 에비타가 7년인 것과 EV 에비타가 14년인 것의 차이를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EV 에비타 자체는 EV는 그 기업 가치 즉 시가총액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에비타는 earning before income tax,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즉 대전 순이익에 감가상각비, 감모상각 이런 걸 더한. EV 에비타는 어떨 때 많이 쓰냐면 같은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 간의 밸류에이션 비교할 때 굉장히 많이 씁니다. SK텔레콤과 LG U+를 비교할 때 EV 에비타가 하나는 9배인데 하나는 6배면 6배가 좀 싸 보이는 거죠. 여하튼 그때 이제 오시아의 어떤 가정들이 너무 미래를 낙관하고 있을 때 사실은 중국의 그 GCL이라든지 이런 강력한 후발 경쟁자가 나타나면서 공급이 과잉되면서 뻔한 표준 산업이 되면서 폴리시콘 가격이 킬로그램당 100불, 뭐 150불이 아니라 지금 10불 이하거든요. 그래서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났다가 최근에 이제 그린 뉴딜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중국도 이게 폴리시콘 가격이 조금 단기 급등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또 뭐 다 서로 연관돼 있지만 경쟁자가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경쟁자가 나타났을 때 예를 들어 호텔 신라가 2016년 11월에 14만 원에서 6개월 만에 6만 원으로 폭락하거든요. 면세 사업자가 늘어났구만요. 그럼요. 그건 중국의 사드 제재가 있기 훨씬 이전입니다. 전이죠. 네. 그래서 뭐 장사를 지금 잘 하고 있었는데 옆집에서 똑같은 일 하는 장사가 많이 생기면 마진이 뚝 떨어지는 거하고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면 경쟁이 심해진다 이러면 이 주식 찾아보기 싫어집니다. 저는. 그 다음에 드리고 싶은 어떤 변수는 바로 뉴 패러다임 인더스트리나 새로운 이노베이터가 나타나서 소위 그 게임 체인저가 나타나는 거죠. 이를테면 4만 원 하던 삼성중공업을 갖고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한 2,000m 깊이의 심해에서 석유를 캐낼 수 있는 드릴십에 관해서는 세계 1위였거든요.
그래서 뭐 쉐브론이나 이런 데서 척당 1조 원씩 가까이 주고 막 사갔습니다. 네네네. 잘 나갔죠. 근데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서 삼성중공업을 뒤도 안 돌아보고 다 팔아야 되는 이유가 생겼는데 쉐일 오일 때문인 맞습니다. 거죠. 아. 미국 중심에서 셰일 오일 기술이 생기면서 깊은 바다에서 석유를 캐낼 일이 별로 없어졌거든요. 셰일 오일은 우리 소위 그 깊은 진흙층에 있는 네. 그 석유를 캐내는 건데 생산 원가 차이가 너무 나니까 맞아요. 유가가 굉장히 높으면 드릴십도 필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유가가 낮아지니까 상품 가치가 뚝 떨어진 거죠. 뭐 그런 어떤 게임 체인저가 나오면 당연히 주식 팔아야 되고요.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매크로 변수가 굉장히 중요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필수 소비재는 별로 매크로 변수가 중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수출 많이 하는 산업은 매크로 변수 중에 특히 환율이 중요한데 네네네. 예를 들어 SM 엔터테인먼트 한국 주식 역사에서도 굉장히 이변의 종목인데 연예 기획사로서의 그 회사가 주가가 제 기억으로는 한 1,000원 정도 수준이었을 시즌도 있었는데 1,000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주식이 한 75,00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지금 반토막스 예, 뭐 수준인데. 소녀시대, 뭐 동방신기 이럴 때부터 오르기 시작했고 네네네. 지금 떨어진 이유는 이 산업 자체는 굉장히 전망이 좋다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그런데 75,000원을 찍고 몇 분기 지나서 주가가 한 45,000원까지 떨어집니다. 45,000원까지 떨어질 때 어떤 일 때문에 떨어지냐면 분기 실적이 아주 쇼크가 납니다. 분기 실적이 쇼크 날 때 손익계산서를 보면 매출이 좀 정체되면서 판관비가 많이 들어가서 영업이익이 확 줍니다. 그러면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이렇게 써집니다. 일시적인 광고비 증가 같은 게 작용했다. 근데 사실 그 이면을 봐야죠. 광고비가 왜 증가했겠냐를 봐야 되는데 사실 두 분기 이전부터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일본이 굉장히 구조적인 엔저 정책을 쓰기 시작하면서 소녀시대의 공연 티켓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표가 안 팔리기 시작하는 거죠. SM 엔터테인먼트의 수입의 중요한 부분은 해외 공연이기 때문에 네. 해외 공연에 관련된 환율의 변화를 사실 저희들이 읽어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성장하는 산업의 주도 기업을 사는 거는 의외로 조금 쉬운데 쉽다. 주식을 파는 거는 엄격하게 이 잣대를 항상 매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이제 단기에는 주가가 너무 올라도 좀 팔았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하는 트레이딩도 조금 기만할 수 있는데 네. 대체로는 중요한 이유가 생겨서 성장주로서의 어떤 기본 요건을 충족 못하게 되면 팔아야 되고요. 그 원인이 다시 충분히 해소되어서 또 성장주라고 매겨질 때까지는 사면 안 됩니다. 제가 한두 종목만 예를 들면요. SK텔레콤 같은 경우 1990년대 폭발적으로 모바일 수요가 증가하면서 독점 기업이었죠. 네. 그래서 주가가 10년 동안 한 200배씩 이상 올랐어요. 그런데 그때 이 어닝을 계속 유지하고 시장 지배력이 강한 동안 주식을 전혀 팔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IT 버블 때 소위 지금 액면 분할 기준으로 50만 원을 찍고 지금 20만 원 정도 하는데요. 50만 원 찍을 때 PBR이 10배를 찍습니다. 그때 이제 단기적으로 비싸다 하는 의미에서 50만 원에 팔 수도 있지만 그걸 놓쳤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한 35만 원, 40만 원에 2002년 정도에 다 팔았어요. 다 팔고 그 뒤로 한 20년간 이 주식을 안 샀습니다. 다시 성장주로 볼 이유가 20년 동안 별로 없었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 수준으로 사실은 좀 떨어졌다. 전락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팔았느냐 2002년에 네. 그게 중요합니다. 아까 그 6가지 예를 좀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 우선 똑같습니다. 주가가 너무 빨리 반영됐고 예. 올랐고 그 점도 하나 있고요. 통신 산업의 성장성이 좀 둔화가 됐고 그렇죠. 수요가 조금 세츄레이션으로 가서 지금 한 2,500만 명 수준에서 모바일 인구가 늘지 않지 맞아요. 않습니까? 예, 중요합니다. 또 있습니다. 경쟁자가 나타났어요. 맞습니다. 그게 LG 어떻게 보면 플러스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 시장은 어쨌든 나눠 그때 먹으니까. 신세계통신, 뭐 KT 프리텔, 뭐 경쟁자가 다 허용되면서 100% 마켓셰어에서 50% 마켓셰어로 지금 줄었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뉴 패러다임의 출현? 그거랑도 관련되는데 계속 이 모바일 산업도 진화는 했습니다. 근데 소위 2G, 2.5G, 3G, 지금은 5G까지 가고 네. 있고 6G까지 얘기 나오는 시점인데 그걸 위한 R&D 투자, 설비 투자를 엄청나게 했는데 정부가 철저히 이 통신 요금을 통제하고 있어서 그 연구한 노력을 요금에 반영시키지 못했죠. 그러면서 마진이 줄었죠. 그리고 치열한 경쟁을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판관비도 많이 썼죠. 마케팅비가 마케팅비 엄청 쓰죠. 서로 고객 뺏어오기 예. 판관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때는 이미 성장주의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다 팔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유가 아직도 크게 회복된 상황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 모바일 관련
여러 가지 부가 서비스가 시장이 좀 성장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네. 통신 요금 자체는 꼼짝을 안 하고 있죠. 그렇다고 정부가 통신요금 규제를 안 할 것이냐 안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계 부담이 너무 커지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그럼 언제 SKT는 성장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떤 계기로? 망 중립성. 망 중립성. 망 중립성. 통신망은 깔아준 이 SK텔레콤 같은 회사는 그냥 당연히 사회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돼서 그 망의 어떤 가치 사용 증가에 대해서 어닝을 많이 못 받습니다. 맞아요. 네,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이 망을 많이 쓰는 네이버나 카카오는 돈을 많이 벌죠. 망 중립성이라는 개념을 완화시켜 준다면 SK텔레콤을 봐야죠. 그럴 때는 또 카카오랑 네이버에서는 마진이 떨어지는 이유가 그렇죠. 되겠네요. 예. 뭐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주식을 사는 시점은 쉬운데 파는 시점 이걸 잘 지키면 되는데 네.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우리가 예를 들어 저는 포카 게임에 좀 네. 비유해 보고 싶어요. 포카 게임하고 주식 투자하고 조금 상당히 닮은 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승률이 포카 게임에서 높은 게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안 중요하죠. 뭐 야구 선수도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승률이 높을수록은 좋은데 정말 좋은 패가 들어왔을 때 수익을 많이 내는 게 중요하고요. 뭐 그저 그럴 때는 빨리 베팅을 안 하고 죽는 게 낫죠. 똑같습니다. 정말 크게 성장할 기업을 찾는 노력을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해도 정말 고수익이 날 수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글로벌 어떤 성장 산업에 대한 빠른 적응을 하는 산업 DNA가 있어요. DNA가 있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잘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보면 신규 상장주 중에서 비즈니스 모델이 독특한 회사 이런 거는 반드시 체크합니다. 최근에 예를 들면 LNC 바이오 같은 주식이 폭등을 네. 했는데요. 조직은행으로부터 그 제품을 이게 쓸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기업인데요. 그 기업이 연골 자체를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게 심어주면 될 일을 왜 굳이 약으로 만드느냐 하는 그런 철학을 갖고 있어서 그 사업을 중국하고 합작하더니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뭐 최근에 상장한 라파스 같은 회사 혹시 아십니까? 굉장히 창의적입니다. 간단하지만 창의적입니다. 얼굴에 뭔가 침습 효과를 내기 위한 그 약을 침을 약으로 만들었습니다. 침을 약으로? 네. 그러면 붙이면 그 침이 뚫고 들어간 다음에 피부에 노가 없어지면서 효과를 냅니다. 약효를 냅니다. 굉장히 창의적이죠. 간단하지만. 그러네. 간단하네. 또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상장한 PNK 피부 임상 센터라는 네. 아주 긴 이름의 회사가 상장했는데요. 대봉 LS의 자회사더라고요. 아직은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네. 시점인데 최근 모든 산업에서의 흐름이 바로 아웃소싱 시대잖아요. 네. 파이자가 삼성 바이오로스의 약을 만들어달라고 맡기고 인텔이 미세화 공정을 게을리 하다 보니까 드디어 TSMC에 이제 파운드를 맡기고요. 맞아. 신발은 아디다스가 직접 만들지 않고 화성 엔터프라이즈에 맡기는 거고요. 화장품은 코스맥스에 맡기듯이 네. 화장품의 성능 여부를 임상을 대행해주는 회사입니다. 진짜 그럼 네. 이제 아모레퍼시픽에서 다 안 하는 거예요? 직접 하기도 하지만 맡기는 게 더 간편하고 효율적이라고 싶을 경우 맡기게 되는데 이런 비즈니스를 시작한다는 자체가 후보가 될까봐 들뜹니다. 이 종목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요. 아직 추천해 주시는 공부를-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냥 그런 관점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네, 거죠. 네, 네. 예. 그런 주식을 알아놓으면 그 중에 성공하는 회사도 있지만, 뭐 실패하는 회사도 있겠지만, 꾸준히 살펴볼 좋은 가장 1차적인 후보긴 하지만. 그러면 이런 회사들이 사실은 이제 사료 상장했다는 것 자체가 어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가치를 좀 부여할 만하니까 상장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가 되면 투자 적기에 들어가는 걸까요? 계속 공부를 하고 아까 그 조건에 맞으면 됩니다. 아까 처음 사야 되는 조건이라는 네. 것은 이 세분 산업이 클지를 미리 예단하면 안 되고요. 미리 예단하지 조사를 말고. 좀 해야죠. 그리고 당연히 여러 조건에 맞게 경쟁자도 없어야 되고 이 산업은 커야 되고 독과점적인 어떤 성장을 해야 되고 이 조건이 다 맞으면 보유하고 네. 뻔한 산업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유가 생기면 성장주로 매력이 없는 거죠. 그러면 부사장님께서는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자 하는 종목들은 뭐 한 주씩 사놓고 포트에 넣고 있다가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고객의 포트에 넣어야 되니까 정말 확신이 들어야 사죠. 그리고 그냥 계속 공부만 하시는군요. 심지어는 저희들이 그냥 막 주식 좋다고 사면 안 되고 모델 포트폴리오에 넣고 우리 직원들하고 동의하에 주식을 사기 때문에 기본적인 검증의 절차는 꼭 거쳐야 되는 거죠. 네, 네. 예. 저도 이렇게 좀 괜찮아 보이는 주식들은 한 주씩 사놓고서는 넣어놓다 보니까 주식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00만 원 가지신 분이 만약 투자를 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다 성장주라는 조건 하에서요. 그래도 가장 정말 검증되어 있는 대형 성장주로 한 5, 60% 사고
나머지는 새로 성장한 걸 탐구해서 이렇게 조금씩 채워보는데 초기에 종목 수를 몇 개를 사야 된다. 이거는 뭐 철칙은 없습니다만 한 1,000만 원이면 4, 5개는 그래도 사면서 학습을 해가야죠. 또 다른 운용 전략으로는 어떤 걸 좀 중점적으로 보세요? 운용 전략에 이제 어떻게 보면 최적 기간 보유한다 하는 말씀을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실전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좀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전, 네. 뭔가 저한테 딱 맞는 것 같아요. 글로벌 히든 챔피언 수준의 회사는 함부로 판매는 안 됩니다. 그런 주식은 5년, 10년 독과점적인 강력한 히든 챔피언의 위치가 유지되는 한은 보유하고 있어요. 국내에서는 어떤 게 히든 챔피언인 거예요? 좀 작은 회사처럼 보이지만 같은 회사